화장품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뉴스를 듣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화장품법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장품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유통, 광고, 판매, 수입, 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의 1차적인 목적은 화장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발전시키기 위한 데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국민 보건의 향상, 다시 말해서 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장품법을 알면 쓸데없는 오해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간다. 기업이 나쁜 성분을 마음대로 넣는다. 화장품이 안전에 대한 아무 검증 없이 시장에 나온다. 이런 오해하는 사람 많죠? 화장품법을 잘 알면 모두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잘 알게 되면 국가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잘못 만들어진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왔고 또 이것을 제도로 확립하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법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빈틈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28번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 3, 4장 그리고 6장입니다. 2장은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자가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결격 사유는 무엇인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가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 그리고 화장품의 안전한 제조와 유통을 위해 영업자가 갖춰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의 취급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화장품은 기업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제 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이 있고 사용 함량이 제한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광고 내용의 실증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성분처럼 사용 기준이 정해진 원료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4장은 감독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장은 화장품 산업을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화장품 제조사나 판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화장품 제조시설이나 창고, 판매 장소 등에 출입하며 감사를 벌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시설의 보강이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제품의 회수와 폐기 명령, 영업 정지, 취소 명령, 과징금 처분을 내릴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6장은 화장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화장품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실증 자료 없이 화장품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천연 화장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천연 화장품이라고 인증 표시를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어떤 조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에서 수입, 유통, 판매, 광고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회사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잘 규정해 놓았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처벌까지 잘 마련해 놓았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화장품법에 대해서였고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하위법 중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행정규칙 하나를 소개할게요. 화장품법 아래에는 그 하위법으로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이란 행정주체가 제정한 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법규는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행정명령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주로 식약처가 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상대로 고시한 규정을 뜻합니다. 화장품법에는 총 24개의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행정규칙은 바로 화장품법의 하이라이트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화장품 회사들이 꼭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였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1027개입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이 리스트에 적혀있는 원료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별표 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연모제 등 총 203개의 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여기에 적혀있는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성분들 이외의 다른 보존제나 자외선 차단 성분, 연모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등의 중금속은 정해진 검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도 검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한도도 품목에 따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양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품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품질 검사는 시험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혹은 제조업자가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반드시 품질 검사를 해서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갖춰놓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화장품은 이러한 품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 가끔 뉴스에서 미생물 검출 한도가 초과된 제품, 중금속 검출 한도를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듣곤 하죠.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화장품 회사의 품질 검사에서 미처 걸러지지 않은 제품을 식약처가 감시 활동을 통해 찾아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활발하게 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발되는 화장품 건수가 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산업의 규모로 볼 때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일부이므로 이런 뉴스를 듣는다고 해서 화장품 전체의 안전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품법의 안전기준은 더 강화되는 추세이고 또 식약처의 감시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적발 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장품의 안전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땠나요? 법에 대한 내용이라 좀 어려웠죠? 하지만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화장품이 법을 통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장품 법을 알면 화장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이고 시스템을 알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도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 종종 준비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